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오전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자택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감식복 차림의 경찰관들이 공원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가림막을 칩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차량입니다. 이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신고자는 이 씨의 매니저였습니다. 어제까지 연락을 주고받던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서울 강남의 이 씨의 자택에서 차량도 보이지 않고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차량 번호와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토대로 수색에 나섰고 20분쯤 뒤인 오전 10시 반쯤 성북구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이 씨가 몰던 SUV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발견된 이 씨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너로 누가 됐지? 이게 다 빼겠지 했는데 성에가 껴져 있었고 차에. 그리고 10시 반에 또 한 번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경찰들이 막 와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씨는 어젯밤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해당 장소를 찾았고 자택에서 나온 뒤에는 특별히 다른 곳에 들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24일 오전까지 경찰에서 19시간 동안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희망을 주지 못했다. 미래의 정치로 시민 모두를 초대하겠다며 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경찰 인력이 도열해 마련한 통로 사이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기자회견 장소인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강조한 단어는 미래였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미래는 20번 가까이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때 우리에게는 십시일반에 밥 한 숟가락씩만 주십시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포함해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젊은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등 당면 과제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국민의힘은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은 시대의 과제들과 싸워야 됩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에 있다고 직시하면서 새로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 역시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과의 차별화를 하실 게 아니라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십시오. 예, 환자는 어딘지 항상 새기십시오. 진영 논리에 젊은 세대가 희생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돼야 하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곳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난 2011년 정치에 입문할 당시부터 정치적 고향으로 삼던 곳이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3차례 낙선한 곳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갇힌 개혁신당 창당 준비 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조만간 합류할 인사들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시공 능력 평가 16위에 오른 태영건설이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워크아웃, 그러니까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태영건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영건설이 보증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잔액은 약 4조 4,100억 원입니다. 국가가 보증한 SOC 사업을 제외하면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 2천억 원. 부채 비율 479%, 자산의 5배에 이르는데 시공 능력 35위 안에 드는 중대형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격적인 부동산 PF 사업을 벌였는데 지난해부터 공사 원가가 오르고 분양 시장이 가라앉으며 이제는 영업이익이 나도 이자 갚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태영건설이
착공도 하지 못한 채 대출 상환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소문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태영건설은 오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 상황을 금감원 기업정보 시스템에 공시했습니다. 앞서 태영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포천 파워 지분을 전량 팔아 420억 원 정도를 확보했고 지주사도 물류회사 태영인더스트리를 960억 원에 처분해 현금을 확보했다며 워크아웃 가능성을 부인해왔습니다. 태영건설은 내일 서울 성수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480억 원 규모 대출 만기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PF 대출 만기를 줄줄이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소문이 퍼지며 태영건설의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이 운전자에게 약물을 처방해줬던 의사 역시 조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 추가 조사에서 이 의사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정황까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류 불법 처방 혐의를 받는 의사 연모 씨가 오늘 오전 법원에 나왔습니다. 마약류 불법 처방한 혐의 심사에서 인정하셨습니다. 사고 뒤 기록 삭제하신 거 맞나요? 염 씨는 지난 8월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진료 기록을 허위로 써 약물을 처방 투약하고는 사고가 알려지자 기록을 삭제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의사인 염 씨가 마약류를 오남용한 탓에 사고가 났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향정신성 약품을 가해자한테 투약을 안 했으면 애시당초 또 이런 일은 없었을 거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니까 자기도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삭제를 하거나 뭐 허위 기재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염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염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 추가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오늘 구속심사에선 염 씨에게 준강간,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압수한 염 씨 휴대전화를 분석했더니 불법 촬영물들이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를 마취한 뒤 성폭력을 저지르고 신체를 촬영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10여 명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된 거라 일단 본인이 피해 입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연락받고 아시게 돼가지고 좀 충격이 많이 크셨죠. 염 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의사면허가 정지됐는데도 병원 문을 닫지 않은 걸로 드러났고 서울시의사회는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